간보기 전문가 간상목 얘기 빼놓을 간상목. 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 그치? 스타트로 끊어야 되는 이유. 명태균 특검법 이거 안 됐잖아 지금. 그치. 거부권 행사를 했단 말이야. 와 진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권한대행을 하면서 총 8번의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의 일들이 있었나. 근데 생각해보면 황교안 때도 역대급이라는 얘기는 나왔었거든. 그치. 6번의 그때 당시에 거부권을 행사했던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넘어서서 8번을 지금 거부를 했다. 그러니까 매일 이런 어떤 역대급 정권에 대한 걸 갱신하고 있는 그 정부긴 한데 사실 이게 몰락의 과정에서도 변치 않는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목이니까 그 윤석열에게는 언제나 그 상목이었잖아. 나는 뭐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맞아, 상목이. 그 내란 뭐 동조, 내란 공조범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거 같아. 일단 뭐 최상목이 권한대행이잖아. 자기가 대통령인지 아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이게 대통령의 권한이거든. 이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본인이 대통령이라는 생각에 착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황교안 때처럼 뽕이 차 있는 거네. 황교안도 보면은 자기가 의전을 너무 받고 싶은 나머지 그 당시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KTX 오송역인가? 거기에 그 플랫폼 안까지 제네시스 의전차를 끌고 와서 그때 사진 찍혀가지고 엄청 논란됐거든. 맞지. 지가 대통령인지 안다. 뭐 최상목도 그런 뭐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 맞아. 황교안 때 생각하면 진짜 역대급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단 말이야. 진짜 플랫폼 안에 차 들어간 것도 그렇지만 황교안 시계도 있었어 시계, 그때. 나 그거 진짜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그 찾아봤거든. 그 주변 사람들한테 최상목 시계 혹시 나오면 나도 한번 갖고 싶다고. 레어템이잖아. 뭐 시계까지 아직 안 만들었다고. 시계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이제 실패했던 그치. 사실 조롱거리가 됐던 거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은데 그러나 최상목 역시도 대권을 꿈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 뭐 자기는 자기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거 사실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알고 있다. 그냥 지금을 즐기자. 얼마 안 남은 지금을 즐기자 이 태도인 것 같아. 그 특검법을 거부한 거를 좀 이야기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든 게 인지수사가 그 해당 사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거는 뭐 위헌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특검도 그때 인지수사를 폭넓게 가능하게 했거든. 그렇지.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많았어. 그때도 박근혜 최순실 사건에서도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오는 것들 추가로 수사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그걸 넣었는데 아니 지금 봐봐.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무슨 국정원에 자리를 주겠다는데 그게 무슨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이미 해당 명태균의 황금폰 녹취에 그런 비슷한 류의 사건들이 여러 개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튀어나올지 몰라. 맞아. 그러니까 폭넓게 우리가 인지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이거를 왜 최상목이 막냐 이거야. 이게 어떤 특수성도 있고 분명히 이제 관련되어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 특히 이제 뭐 대권 잡룡들이라고 불린 잡룡인지 잡룡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 근데 그 인지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명확한 워딩으로는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 불명확하고 방대해서 뭐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 라는 건데 근데 그런 생각도 들은 거지. 이제 최상목이 이거를 거부한 데 있어가지고 자꾸 인지 이런 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윤석열 김건희 공천 개입의 그 사실 대상과 범위에 대한 것들 이게 국민의힘 배지 전반에 지금 미치고 있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아무래도 최상목 입장에서는 그 부담감을 좀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것도 있다고 보고. 근데 우리가 없는 죄를 뒤집어서 씌우자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 사건을 수사하면서 나오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이거는 수사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너무 당연한 이야기거든. 맞아. 아니 이제까지 검찰이 했던 행태를 보면은 정말 갑자기 뭐 수사하지도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처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 뭐 우리 당은 아니지만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아니 처음에 뭐라고 했어? 검찰이 조국 장관이 장관 임명되자마자 캐비넷 꺼내가지고 처음에는 뭐 사모펀드 의혹이라면서 압수수색했다가 그게 죄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 딸이나 뭐 사모에 대한 걸로 수사를 확대했단 말이야. 그치. 아니 그거는 인지수사가 아니야?
그건 심지어 조국 당사자도 아니야. 딸에 대한 거고. 아니 이렇게 이제까지 한국 검찰이 정말 자율적으로 자기 맘대로 인지수사를 해왔으면서 왜 지금 드러나지 않은 게 많은 이 수면 아래에 있는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그리고 공천 개입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많은데 왜 이거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때는 됐고 지금은 안 된다라는 어떤 이 선택적 정의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서도 뭐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그 지금 수면 위에 안 드러난 내용들보다 사실 드러난 게 굉장히 많긴 하잖아. 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너무 수많은 정황, 증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복수의 어떤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다 동일하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제 국민들 또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보기에는 일반 중도층에서 봤을 때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범죄 소구를 발견했어. 어떤 사람들이 범죄자인지도 알고 그 행위도 다 특정이 돼. 그런데 그 범죄자들이 너무 많아서 소탕할 수 없다. 일거에 소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약간 이런 취지로 느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 최상목의 발언 자체가. 그렇지.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검의 규모를 키우면 돼. 박근혜 최순실 특검 때도 역대급 규모라고 해서 특검보가 4명이었고 파견검사가 20명까지 됐고 그 지원부서가 뭐 40명까지 가능하게 했던 걸로 굉장히 대규모로 구성됐단 말이야. 맞지. 그럼 그보다 더 늘리면 되지. 이거는 아니 대한민국 검사가 2,000명이야. 뭐 고작 20명, 30명, 50명 빼낸다고 해서 어떤 뭐 수사 현장 수사가 차질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거니와 정말 뭐 잠재되어 있는 범죄 행위가 많으면 그렇게 인력을 추가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어쨌든 위법 행위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최상목이 그냥 대놓고 좀 면죄부를 주겠다 이런 걸 좀 천명한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게 일단 한 포인트였고, 그 두 번째 이제 최상목의 그 논거가 그거잖아.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 특검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난 이것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면 기존에 그렇게 수사를 했던 그 창원지검에서 그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안을 어떻게 축소 또는 은폐하는 그런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잖아. 드러나고 수사의 신뢰성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 그러면 이 특검이라는 제도가 정규 수사의 어떤 주체인 검찰에서 뭔가 이 수사의 공정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실시되게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특검 취지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특검 취지에 맞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그 명태균이 구속된 지 12월쯤에 됐었지. 벌써 3개월이야. 3개월 됐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명태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거든. 그치. 3개월 동안 구속이면 진짜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대해서 다 파냈겠다. 근데 맞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고 단편 나오는 거는 나는 뭐 검찰에서 일부러 흘려준 거라고 봐. 근데 그 단편이 나는 아직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보고 그게 아직 지지부진하니까 우리가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치. 그런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역시 윤석열 말에 따르면 상목이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사를 받는 주체인 명태균이 특검을 하재잖아. 이런 경우가 어디냐고. 하재잖아. 우리 법에서 그 피의자,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그 뭐 좀 편의를 그치. 봐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거든. 그럼 명태균이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지. 그치, 적극적인 방어권 보장을 해줘야 되는 그 규정이 그럼.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명태균이 그런 얘기 하잖아. 창원지검 검사가 자기 그 황금폰 왜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그거 완전히 그냥 훼손시켜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도 폭로를 해버렸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이 수사기관에다 맡기냐고. 검찰 못 믿지. 그러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고. 근데 이 특검제도의 취지에 안 맞는다. 도대체 최상목이 생각하고 있는 특검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특검제도인가? 난 그것부터 좀 의아해. 이것도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제도인가? 어이가 없는 거지.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최상목도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서 수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봐봐. 그때 K스포츠하고 뭐 미르재단 뭐 관련해서 최상목도 개입한 정황이 굉장히 뚜렷했는데 윤석열에게 수사도 안 받았잖아 제대로. 그치. 처벌도 안 받고 그거에 대한 담례 아닐까라는 많은 분들의 의심이 있다. 내 이야기는 아니고. 오케이. 모르는 이야기다. 합리적인 의심들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특검 임명 간주 규정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면서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게 그거잖아. 그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시에는 3일 이내에 연장자를 임명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 아니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야.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추천한 거잖아. 근데 대법원장 선출이 어떻게 돼 있냐? 사실 대통령과 여당이 굉장히 유리한 구조로 대법원이 구성되게 있거든. 근데 자기들이 이렇게 구성한 대법원과 대법원장도 의심한다면 나는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면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가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뭐 훼손시키려고 하는 의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특검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꿀릴 게 없다면 나는 그런 생각도 해. 적잡힐 게 많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최상목이 이번 그 명태균 특검에 대한 행사는 사실상 진짜 아까 전에 영훈이 너가 얘기했던 내란 가담자로서 사실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금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 아무튼 뭐 여러모로 그 윤석열한테 입었던 은혜를 갚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이 그 권한 대행으로서의 뽕에 차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대권으로서의 길 자신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간상목자 어디까지 가나 싶어. 난가병이라고 하지. 그 앞에 내 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 한 명씩 쓰러지는 거 보면서 난가? 난가병이라고 해. 그치. 근데 본인도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 나왔던 그 누구야 그 전한길도 지금 계속 거론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뭐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 좀 수준 낮은 애도 대권에 자꾸 이제 거론되는 거 보면 나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뭐 이런 생각. 뭐 응원합니다. 네. 아무튼 그 희망회로 열심히 좀 보고 처참하게 좀 무너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